네, 이번에는 우리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요 자원의 분포와 그 다음에 산업구조에 대해서 학습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 지역의 쟁점 중에 하나인 사막화의 진행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자원의 분포 및 이동 그리고 산업구조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이 화석 에너지가 되겠죠. 자, 여기서 특히 화석 에너지라고 하면 석유와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기타 자원들, 식량 자원들도 있고 기타 자원들도 있지만 이곳은 워낙 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세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의 분포와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산업구조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이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이 많은 국가요. 그 다음에 이런 석유와 천연가스가 별로 없는 국가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업에 좀 치중하는 국가들, 그 다음에 공업이 상대적으로 좀 발달한 국가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면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먼저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자원 분포에서 석유 매장량이 많은 곳부터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바다, 여기 바로 페르시아만이라 그랬죠? 이 페르시아만 주변으로 해서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런 곳에 석유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알제리라든가 리비아 이런 곳에서도 석유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곳도 석유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조금 구분해서 이제 알면 좋겠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석유 자원 같은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송유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카스피해를 거쳐서 흑해를 거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까지, 유럽 지역들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역시나 EBS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석유 및 천연가스가 어느 곳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역시나 핵심 지역은 페르시아만 주변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전이 좀 많이 있는 곳들도 좀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란 같은 곳 보세요. 이란 같은 곳 보게 되면은 가스, 천연가스가 이란에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 생산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시험 문제에도 지난번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 투르크메니스탄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천연가스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은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 지역에도 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석유와 천연가스 분포 역시나 중요합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이라고 그랬죠? 페르시아만 연안에 전 세계 석유의 4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 전 세계 총 석유 생산량의 30% 이상을 바로 이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부아프리카, 좀 전에 봤던 우리 알제리라든지요, 리비아라든지, 그 다음에 카스피해 연안 근처의 중앙아시아 지역, 우리 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 같은 지역에도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유전이 지표 부근의 위치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깊이 파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얕은 곳,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가도 석유가 올라오니까 생산비가 굉장히 저렴하겠죠. 그 다음에 매장량도 많기 때문에 대규모의 유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석유를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우수한 품질도 가지고 있어서 개발에 아주 유리한 지역입니다. 자, 운송은 어떻게 하고 있냐? 송유관. 자,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유조선이라든지요, 가스 운반선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유럽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송유관 같은 것들,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유조선들을 이용하기도 하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석유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나라 한번 볼까요? 자, 생산량 우리 1등부터 5등까지입니다. 1등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독보적으로 1등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5등은 좀 비슷비슷한데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자, 천연가스 한번 보세요. 천연가스는 1등이 바로 이제 이란이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타르, 우리 이제 월드컵을 곧 있으면 할 나라, 카타르가 이제 2등, 사우디아라비아가 3등, 그 다음에 알제리가 석유도 있지만 천연가스에 있어서는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네 번째로 알제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런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및 국가별 비중을 보게 되면은 베네수엘라가 가장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캐나다도 있고, 이란, 이라크, 자, 그 다음에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로 이 지역들이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요. 바로 이제 중동 지역, 우리 서남아시아 지역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한번 봅시다. 천연가스는 독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러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이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카타르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지도에서 봤듯이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지역도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순서대로 가고 있네요. 자, 요거를 좀 더 크게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볼까요? 자, 베네수엘라, 요거는 남미죠, 남미가 되겠고요. 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자, 이렇게가 바로 서남아시아 지역이 되겠고, 그 사이사이에 캐나다와 러시아와 미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리 굉장히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란, 카타르,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베네수엘라, 중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순서대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비중을 보도록 합시다. 매장량. 자, 요거는 생산이 아니라 매장되어 있는 건데, 대륙별로 본다면 석유 매장량 같은 경우에는 건조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전체적인 한 50% 이상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에 그 다음으로 많이 매장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유럽 및 북부아메리카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천연가스는 어디에 독보적으로 많이 있나요? 역시나 건조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 지역이고요. 그 다음이, 자, 석유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 석유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가 두 번째였었는데, 여기서는 유럽 및 북부 아메리카 지역으로 옵니다. 좀 전에 봤듯이 이제 러시아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우리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천연가스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로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분할 때는 유럽이 두 번째로 온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천연가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 베네수엘라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오게 되면 석유의 매장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여기 바로 앞에서 말했던 송유관,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유조선이 되겠죠, 그쵸? 자, 화석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지역 변화로 볼까요? 자, 개발 과정도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이 석유 메이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자, 요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랍 국가들, 우리 서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본들이 부족을 했죠. 그래서 서양의 이런 선진국들의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로 개발을 하게 되겠고, 그들은 아주 싼 가격으로 이 석유들을 퍼가게 되죠. 자, 그러다가 석유 수출국 기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제 석유가 분명히 자기네들의 자원인데 배를 불리는 건 선진국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산유국들, 자,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산유국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석유 산업을 어떻게 합니까? 국유화하는 겁니다. 나라가 다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만든 석유 수출국 기구가 바로 오펙이 되겠습니다.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 Countries 이렇게 되겠는데요.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석유의 생산량과 가격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심치 않게 뉴스를 보다 보게 되면은 오펙의 회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가 우리 최근에 오펙 기사들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 개발로 인한 지역의 변화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석유 자본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생활 수준이 높고 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이용해서 도시를 많이 사막에다가 지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 간에 역시나 지역 격차, 우리와 좀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농목업, 특히 유목의 변화 같은 것들, 많이 이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줄어들었겠죠. 그 다음에 산유국, 자, 이쪽 지역에서도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천연가스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들 간의 빈부격차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오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런 그 중동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요. 우리 인구 파트에서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성비가 굉장히 높아지는, 성비가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봤었죠? 그 다음에 해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공업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거의 발달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하게 되죠. 자, 여기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7월 6일입니다. 바로 7월 6일 얼마 전이죠. 오펙 플러스라는 것은 오펙 회원 국가들에다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오펙 회원은 아니지만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을 넣어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의가 잘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증산을 할 건지 석유를 많이 캐낼 건지 감산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서로 나라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브렌트 유가 77달러 돌파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석유 가격에 이 오펙 회의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이제 석유를 그동안 많이 개발했던 회사들입니다. 바로 선진국들 여기 있는 이쪽이 이제 세븐 시스터즈라고 그래서 뭐 더치셰이라든지 브리티스 뭐 페트롤리엄이라든지요, 텍사코라든지 모빌 뭐 이런 것들 어디 한번 어디선가 한번 본 적이 있는 로고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또 새로운 세븐 시스터즈가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라든지 굉장히 큰 기업이죠. 국영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CNPC라 그래서 중국 석유 국영 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참고 삼아 여러분 상식선에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들의 1인당 국내 총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 지금 보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4만 달러 정도 가장 높은 지역들 보면 아랍에미리트 또는 사우디아라비아들 굉장히 잘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구가 되겠는데요. 인구는 어디가 많습니까? 이란 인구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집트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이집트. 그 다음에 이라크도 좀 많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많고요. 그 대신 이제 이런 아랍에미리트라든지 특히 카타르, 바레인 이런 데는 인구 규모가 굉장히 적죠. 자, 주요 산유국의 석유 수출 비중입니다. 석유 수출 비중이 좀 높은 나라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비석유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한번 구분해 볼게요. 바레인 같은 경우라든지요. 그 다음에 오만 같은 경우라든지 예멘 같은 경우는 석유가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비석유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쿠웨이트라든지요, 리비아라든지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석유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가 체크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국가들의 산업 구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원유와 가스 산업을 중심으로 자, 이 원유와 가스를 개발하는 건 몇 차입니까? 2차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2차예요. 그리고 원유와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 좀 전에 봤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가 되겠고요. 자원이 부족한, 특히 석유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1차와 3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자, 특히 최근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제조업이 많이 육성이 되고 있고요. 관광 산업 같은 경우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어디냐? 터키와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완전히 이쪽 지역에서는 독고다이입니다. 그렇죠? 혼자 노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2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자, 선생님 3차가 더 높은데요. 그러면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3차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차는 항상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살면 그 인간들과 어우러져서 뭐 미용실을 간다든지 옷을 사 입는다든지요. 그 다음에 무슨 법률적인 일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거 다 3차니까요. 근데 46%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2차 산업 비중이고 이게 바로 석유를 생산하는 거가 되겠죠. 카자흐스탄도 높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터키를 보세요. 터키는 상대적으로 1차의 비중도 좀 높고요. 2차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3차가 다른 지역들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이 좀 된다, 터키는.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보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광물 및 에너지, 바로 이게 뭐겠어요? 석유나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수입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공업 제품들을 많이 수입을 하게 되겠고 수입의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카자흐스탄은 아무래도 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수입액 자체, 수출액 자체가 적죠. 자, 그런데 역시 비중으로 본다면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들의 수출의 비중이 좀 높고요. 터키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특히 수출, 요 수출이 아주 중요하겠죠. 터키는 석유를 수출하는 게 거의 별로 없죠. 다른 지역들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공업 제품을 많이 수출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산업의 구조가 사우디나 카자흐스탄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항상 시험 문제에 이쪽 지역에서는 많이 나오죠.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이 교과서에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 EBS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정리가 더 편한 것 같아요. EBS를 보시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지금 석유가 어때요? 석유가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죠. 미래에 본다면은 계속 석유를 생산해서 이걸로 이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도 이제 원유 수요가 점점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원유의 가격도 불안정하고요. 또 최근에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석유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전기차의 상용화라든지요, 이런 것들로 미래에 대한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더 커져나간 거죠. 그래서 석유 이외의 경제 부분을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의 다변화,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이런 놈들을 어떤 투자를 이루어서 또는 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다 쓰고 있는 거죠.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랍에미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 싶은 거죠. 석유 끝나면 우리도 끝!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석유 이외에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뭐 심지어 농업을 육성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농업 관련되는 제품들을 많이 수입을 해가는 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가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우리나라가 건설사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지역 내 경제협력체를 추진합니다. 걸프, 바로 페르시아만 있는 그쪽 지역의 경제협력체를 만들어서 서로 도와가며 미래를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가 되겠는데 6번 사막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사하라 사막을 지니고 있고요. 그 사하라 사막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 이제 사헬이라는 지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헬 지대가 점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자연적인 원인을 본다면 우리 기후 변화에서 이제 가장 큰 걸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뭐 아무래도 지금 지구 온난화와 같은 그런 부분들, 어떤 면에서 완벽한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간섭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인 원인으로 본다면 농업이라든지 또는 도시화라든지 또는 자원 개발을 위해서 무분별한 벌목, 나무를 베어내는 어떤 일이라든지요, 경작지와 방목지를 확대한다든지요, 지나친 관계,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제 공사 같은 것들 많이 하게 되면은 더 토지의 염도가 상승하면서 사막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사헬지대라고 하면 좀 지도에서 볼게요. 사하라 사막 위아래를 말합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남쪽 가장자리 스텝 기후 지역, 요 사바나 기후 지역을 바로 사헬지대라고 하고요. 이쪽에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축을 항상 과다하게 문제죠. 기르게 되고 땔감을 획득하기 위해서 벌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비가 오게 되면, 우기에 비가 오게 되면 토양이 깎여 나가고, 그러면서 그 초원지대가 황폐화되게 되고 사막으로 변해가는 거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말, 니제르, 차드, 수단 같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이런 사막화에 의해서 농경지가 파괴되면서 극심한 우리 식량난, 이래서 우리 막 TV에 보면 너무 불쌍한 아이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들의 어떤 영상들이 가장 많이 찍어지는 곳이 바로 이런 나라들이 될 것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랄해, 우리 앞에 시간에 했던 아랄해 지역은 중앙아시아 이쪽 지역인데요. 여기도 과도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아예 이 엄청난 크기의 호수, 바다 염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랄해라 그랬거든요. 여기가 면적이 축소되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너무 축소됐어요. 그러면서 호수 주변의 토양이 황폐화되고 피해가 아주 극심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바로 요 사하라 사막 주변에 요 아래쪽, 특히 요쪽에 이제 사헬지대라고 합니다. 우리 스텝이나 사바나 지역인데요. 사막화가 극심하다. 아무래도 사하라 사막과 붙어 있는 이쪽 지역은 지금 거의 다 사막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막화가 이쪽 사헬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카스피해와 아랄해 지역, 이런 지역들도 지금 굉장히 사막화가 위험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똑같은 EBS의 지도입니다. 살펴보십시오. 자, 여기 볼게요. 사헬지대, 바로 이쪽 지대가 이제 사헬지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사헬지대가 되는데요. 이쪽 지역이 점점 인구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수도 늘어나면서 과도한 방목과 물을 끌어다 쓰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니제르 같은 지역도 역시나 인구가 증가했고요, 가축 사육 수가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막화로 인한 지역 문제, 상식적인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 되겠어요. 생물종 감소, 토양 황폐화, 물 부족과 기근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특히 기후 난민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농업을 하거나 어업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자리를 잃고 자기의 생활 터전을 잃고 가게 되는 거죠.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이런 협약 같은 것들을 체결하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 같은 것들, 기술적인 지원 같은 것들도 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화석 에너지라고 하면 우선 화석 에너지라고 하면 석탄도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근데 바로 여기로 가볼게요. 석탄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바로 어디입니까?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이 바로 석탄이 많이 생산됩니다. 요게 1등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천연가스 아니면 석유가 되겠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중남부 아메리카가 지금 왔고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 되게 비중이 적잖아요, 그렇죠? 유럽 및 북부아프리카가 되게 비중이 크고, 자, 유럽 및 북부아프리카 비중이 굉장히 큰 거 뭐라 그랬어요? 천연가스. 상대적으로 중남부 아메리카가 적죠, 그렇죠? 천연가스가 많이 생산이 안 됩니다. 근데 중남부 아메리카가 많이 생산하는 게 바로 아까 전에 베네수엘라 같은 곳요, 석유가 되겠죠, 석유. 그래서 가는 천연가스, 나는 석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우리 석유든 천연가스든 고생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입니까? 신생대가 되겠습니다. 신생대.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뭐예요? 액화해서 수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D급 봅시다. 가, 천연가스는 나, 석유보다 연소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맞고요. 그 다음에 리를 볼게요.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수송용, 맞죠? 우리 석유는 수송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D급과 리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기본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제시되고 있는 국가들, 우리 A가 바로 어디입니까? A는 터키 되겠고요. B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되겠습니다. C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여주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바로 C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농림축산물, 광물 및 에너지 자원, 공업 제품이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공업 제품을 많이 수출한다, 생산한다, 바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공업 제품 바로 터키라고 했죠, 터키. 그래서 가는 터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이런 수출액이 엄청 큰 바로 나가 바로 어디가 되겠어요? 사우디 되겠습니다. 사우디. 자, 다는 바로 가장 규모가 적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기 사헬지대를 보여주는 거죠. 사헬지대. 여러분들 환경적인 어떤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곡물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한 지역은 대부분 온대 지역이 아니라 바로 스테피나, 그렇죠? 스테피나 사바나니까 스텝은 건조가 되겠고요, 그렇죠? 사바나는 열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온대는 아니죠. 자, 니은 사하라 사막 북쪽보다는 남쪽에 이런 피해가 더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곡물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곡물 생산량 감소에 무분별한 벌목이나 경작지, 방목지의 확대, 지나친 관계 등이 영향을 주었다. 맞죠? 자, 다음에 리을을 볼까요? 리을. 자, 여기 염화 플로린화 탄소 같은 경우에는 CFC라고 해요. 이건 프레온가스의 일종입니다. 프레온가스는 사막화보다는 오존층 파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존층 파괴. 네, 그래서 8번에는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실전 문제, 아까 전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 거 바로 석유가 되겠죠. 자, 우리 이란과 카타르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 많이 되고 있는 거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천연가스와 석유를 이미 구분했다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가정용이나 수송용이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죠. 가정용이 천연가스가 많이 사용되고요. 수송용이 바로 석유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가정용이 더 많아요. 자, 니은 봅시다. 나 석유 수출국 협의체 오펙 말하는 거죠. 네,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가는 천연가스는 나 석유보다 국제 이동량이 적습니다. 석유가 훨씬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천연가스는 이동시키기가 조금 까다롭거든요. 어렵습니다.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액화시켜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생산량도 석유보다는 적고요. 그다음 리을 나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산업에 본격적으로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석유가 더 먼저 했죠. 아무래도 천연가스는 액화시켜서 이용하는 기술, 기체를 이용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6번이 되겠습니다. 6번 A 지역. 자, A 지역이 바로 어디냐? 알제리입니다. 알제리. 그 다음에 B,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이쪽에 페르시아만에 붙어있는 두바이가 아주 유명한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B가 되겠습니다. C, 아까 전에 요 위에 큰 나라는 카자흐스탄이었죠? C는 바로 우즈베키스탄이 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비와 도시화율 나와 있는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성비가 높다. 자, 이 성비가 높다는 말은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굉장히 많다, 많이 들어온다, 이런 지역이 되겠고요. 도시화율도 가장 높죠. 바로 어디가 되겠어요? 아랍에미리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자,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도시화, 우리 아랍은 굉장히 두바이 관광산업 발달되어 있죠. 이거 상대적으로 몇 차 산업이 굉장히 높나요? 3차 산업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 중에 자, 중앙아시아가 조금 더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화율이 좀 더 낮은 지역이 바로 카자흐스탄이 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바로 알제리는 농업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공업, 바로 석유죠, 천연가스죠. 자, 그것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7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자, 화석에너지 생산량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1인당 국내 총생산. 자, 지금 1인당입니다. 1인당. 자, 전체가 아니에요. 1인당으로 본다면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지금 A가 1인당 가장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석에너지 생산도 한 이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 3등, 4등 정도 되겠네요. 2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2차 산업에 몰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가 바로 어디가 되냐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아요. 우리 앞에서 잠깐 봤었죠. 인구 많은 데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집트, 사우디, 뭐 이런 지역들,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도 인구 되게 많거든요. 자, A가 바로 어디냐면 카타르입니다. 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인구가 적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2021년도 통계에 따르면 약 한 290만, 카타르는 29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70만이라고 하는 건 전에 자료고요. 근데 사우디는 한 3,400만 정도 돼요. 인구가 되게 다르죠. 그 다음에 카타르는요, 천연가스가 석유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C가 가장 1인당으로는 적죠. 그 다음에 화석에너지 생산도 적고요. 2차 산업 비중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중에서는 가장 좀 못 사는 나라가 되겠죠. 이집트 되겠습니다. 인구는 많고 석유는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카타르, 천연가스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이쪽에 카타르 있고요. 요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엄청 넓죠? 사우디아라비아 넓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자, 우리 8번. 자, 여기는 아라레 비상, 그러니까 모래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 복원. 결국엔 사막화 방지가 되겠죠, 그렇죠? 사막화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의 방풍림 같은 것들, 방사림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면은 토양의 염류화가 감소하겠죠.
농업 생산량을 그래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식적인 문제니까 살펴보고요. 자, 이거보다는 이제 스님이 그 아라레에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사라져가는 호수. 자, 아라레는 한 68,000km 제곱 정도 되는 거대한 호수고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는데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랄해라고 크기도 크지만 그래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뭐 유럽 잉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족들이 있었고 주변에도 독특한 어떤 식생들이 있었는데요. 이 목화예요, 목화. 이 주변 지역에서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 이 아라레에서부터 물을 끌어다 쓰기 시작한 거죠.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 과도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아라레가 이만했었는데 지금 어때요? 다 말라버렸죠. 어디 갔나요, 도대체? 근데 최근에 와서는 더 적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더 적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북아랄과 남아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돼버릴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죠. 바로 인간의 욕심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인생은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적인 욕심 좋습니다. 내시면 좋겠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성적은 따라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2등급, 3등급, 4등급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인생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성적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 성적을 받았다면 당연히 나를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채찍질을 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인생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열심히 했다라는 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1등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